국민소득이 지금 우리가 20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는 얼마나 올랐고. 물론 세금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제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살든 어떤 자본으로 가든 어디다 투자하든 그런 것들이 세후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상속세 부담이 이렇게 크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 이번에 그 정기국회에서 상속세하고 증여세 관련 공제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개편안으로 아마 올라갔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통과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2024년도에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상속세 증여세 법이 그때 개정안이 올라왔었고 올해 또 두 번째 올라왔었는데 2024년도에 국민의힘 안에서는 세율도 최고세율 10% 정도 낮추고 지금 과세 체계를 유산 취득세 과세 체계로 바꾸고 그리고 공제액도 좀 늘리고 자녀 1인당 5억씩 공제해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개편안이 올라왔었는데 결국 12월 3일 그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무산됐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2025년도 4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또다시 유산취득세 세제 개편안을 정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국민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공약에서 상속세 개편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셨고 민주당 안만 해도 당시에 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5억을 10억으로 5억 정도 늘릴 안을 갖고 있었고 일괄공제 5억도 8억으로 늘려서 최소한 18억 정도는 상속세가 없도록 개편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공감을 얻으시면서 개정할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야당과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밝혀진 얘기로는 지금 부자 감세 논란하고 그다음에 세수가 한 2조 정도 결함이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개편을 안 하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국방이나 치안 이것도 중요하지만 옛날 선각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상속증에서 한번 보십시오. 97년부터 공제제도가 도입됐지 않았습니까? 2000년부터 세율 체계가 재능 체계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부터 한번 우리가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가 대표적으로 한 2억 정도 갔다고 그래요. 지금 음마아파트 시세가 얼마 갑니까? 동일평형이 30억에서 35억 가지 않습니까? 그 15배가 이상이 지금 가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상속세는 어땠어요? 슈퍼리치라고 해서 정말 최고 부자들한테만 과세되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도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남편 죽고 아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집 팔고 상속세나 나가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을 해가지고 상속세 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8억 정도 공제율을 높여주겠다는 그것이 부자 감세라고 본다면 국민소득이 지금 우리가 20년 사이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는 얼마나 올랐고 물론 세금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경제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세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100년 기업이 탄생할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 세부담은 최고로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율도 일본에 이어서 우리가 2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세율과 우리나라 세율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일본의 최고 세율 55%는 유산 취득세입니다. 거기는. 즉 상속을 받은 사람 기준으로 세율인데다가 거기 최고 세율은 60억 이상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적용을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속이 남긴 재산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면서 최고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기본 구조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공제액이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최저예요. 미국 같은 데는 공제액이 얼마입니까? 아마 부모 1인당 150억이 넘어갈 겁니다. 정확한 내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양가 부모님 살아계시면 300억이 넘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제액 전부 해서 얼마입니까? 배우자 공제 최대한 30억 받는다 해야 37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액 가지고 세금을 부담을 시키니까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죠. 실효세율. 상속재산 남긴 재산의 실제 부담한 상속세율을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통계치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유산세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대다수 나라들은 배우자 공제 한도액 없이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최고가 30억이란 말이죠. 과연 그게 지금 조금 공제 늘려준다는 것이 부자 감세라고 봐야 되는지 한번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조금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세부담이 이렇게 커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 이걸 조금 현실을 감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만 이번에 개편하는 것이 조금 일부 개편이라 전체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면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수 감소 또는 부자 감세 때문에 이거를 통과 안 시켰다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세무 전문가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상속재산이 만약에 50억이면 5명에서 똑같이 나눠도 최고 세율 50%의 세율을 맞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도 유지되는 게 맞는지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지 한번 구조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기본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산세는 지금 고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50억의 재산을 남기셨다. 그러면 지금 최고 세율이 30억 초과되는 금액은 50%거든요. 그러니까 50억 곱하기 50% 하고 누진 공제가 4억 6천 정도 빼니까 결국은 20억 가까이가 상속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세계에서는 지금 유산세 체계로 갖고 가는 나라가 아마 4개 정도 나라일 거예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덴마크하고 우리나라 정도가 지금 유산세 과세 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다른 나라들은 더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공제액이 더 크다는 거죠. 공제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 국민소득 대비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체 세수 중에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1위. 이런 걸 왜 1위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러면 요새 세제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자본이동, 사람 교류가 움직이는 것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살든 어떤 자본으로 가든 어디다 투자하든 그런 것들이 세후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상속세 부담이 이렇게 크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개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유산세 과세 체계냐 유산취득세 과세 체계냐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 체계로 간다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유산세 체계는 이걸 50억에다가 이렇게 과세를 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이걸 5명으로 나눠가면 결과적으로 10억씩 나눠가게 되는 거잖아요. 10억이면은 10억에 대한 상속세율은 30%입니다. 30%. 그 다음에 누진공제가 6천만 원 있으니까 걸교국 2억 4천만 원이 1인당 과세되게 되는데 그러면 5명이면 얼마 되죠? 12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출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여기다가 50억에다가 세율을 50% 적용했으니까 20억의 세금이 나왔는데 지금 5명한테 10억씩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행 세율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1인당 2억 4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명이 적용되면 12억 정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 60% 정도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산취득세로 가면 공제액도 각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세율을 각자 적용하니까 세부 부담이 내려갑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지도 않은 추정상속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전증여 받은 사람은 제3자인데 우리 손톱깎이 하는 37이라는 손톱깎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세계적인 지금 손톱깎이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회사가 상속서 때문에 경영권이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면 회장님이 종업원들한테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사전증여를 다 했어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사전증여를 해서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다 냈는데 5년 안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게 전부 상속재산으로 와가지고 최고세율 50% 과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속인들한테 그 세금이 부과돼 버리니까 세금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 버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내가 각자 받은 금액을 부담을 해야지 제3자한테 증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이 돈을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를 몰라요. 실제로. 그런데 피상속이 썼는데 네가 뭘로 썼으니까 상속인도 당신들이 부담해라. 이거는 우리가 귀책사유에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 쓴 돈을 모두 이 소명을 못하면 상속인들한테 부담하라는 것. 이것도 지금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 아무래도 세부담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세 자체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그랬죠?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과연 그럼 여러분들은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상속세에 보완세가 있는데 보완세가 증여세입니다. 근데 증여세인데 이 증여세 체계가 다행히도 여기는 유산세 과세 체계인데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체계예요. 여기는 유산 취득과세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아까 100억이라는 상속재산이 있어. 근데 최대 공제를 40억 받았다 가정해보죠. 그러면 60억이 남았죠. 요게 50%니까 지금 상속세가 25억이에요. 100억이라는 상속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로 고스란히 가면은 25억이 될 텐데 근데 만약에 저 사전증여를 활용하면 어떻게 이것이 절세가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인당 증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명 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5명 있다고. 자녀 둘이 결혼하고 둘 중에 하나는 자녀를 낳았다고 치면 5명이 되죠. 5명의 수증자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우선 1인당 4억씩만 사전증여를 한번 해보죠. 그럼 얼마가 사전증여 되죠? 20억이 된다는 겁니다. 20억. 그러면 1인당 4억을 증여하게 되면 공제를 안 하고도 순수 공제 안 하고도 약 7천만 원 정도가 증여세예요. 그러면 실효세율을 우리가 몇 프로라고 그래요? 이거를 20억 나가는 게 13%밖에 안 돼요. 14%도 안 되죠. 여기는 세율이 14%로 증여세를 냈잖아요. 여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25%로 상속세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11% 세금을 낮게 냈죠. 또 한 가지 장점은 상속세는 상속 개시 당시 사망이 이루어졌을 때 세금을 내. 지금 현재 우리가 100억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15년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했을 경우 100억을 그대로 있나요? 이게 2배로 뛰었을 거 아니에요. 200억이 되면 세금이 50억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여를 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10년이 지나버리면 증여한 것은 다 빠져버려요. 이게 10년마다 증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상속재산에서 최소한을 줄여가는 거지. 만약에 연세가 여유가 있으시면 한 30년 기대수명이 있다면 2번, 3번 증여를 하고 한 번에 상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씩 나눠서 계속 증여를 하게 되면 되죠. 조금 더 급하면 조금 증여가를 높이면 돼요. 아까처럼 10억 정도 높여도 2억 3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상속세는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 딱 죽는 순간 나라에서 21가지가 모두 통제가 돼가지고 여기에 모든 자산의 기록이 다 나타나 버려요. 재산이 뭐가 있다, 채무가 뭐가 있다, 보험이 뭐가 있다. 그걸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뺄 수가 있나요? 못 빼지. 그러면 상속 재산을 미리미리 덜어내 다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노후에 쓰실 자금들은 충분히 갖고 계시면서 조금 여유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풀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90살 됐을 때 자녀는 몇 살입니까? 60대 중반이잖아요. 자녀들도 돈 쓸 일이 이제 없어요. 그러면 제일 돈이 필요할 때 언제예요? 결혼할 때, 사업 시작할 때, 집 살 때, 애들 학교 보낼 때. 그때가 제일 돈이 필요한데 그때는 내가 힘들게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조금 여유 있으시는데 안 줬어. 그러면 부모님한테 서운하지 않겠어요? 목마를 때 물 주라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돈이 필요할 때 적기에 조금쯤 내려보내가지고 많이 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거기 필요한 만큼만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덜어내시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일석이조가 되는데 그걸 왜 쥐고 계시냐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 돌아가실 때 남긴 유산은 살아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재산입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재산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한테 주는 게 살아있는 재산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남긴 유산은 이거는 갈등의 요인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하실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권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이거를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절세가 생기는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국고가 유출된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해외로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가장 현실적인 상속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상속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부담을 공제액만 줄여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탄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우리는 산업화를 한 지가 최근에 했으니까 100년 기업, 1000년 기업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속이 3번 이루어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 최대 주주는 할증과세가 돼서 60%까지 세금을 냅니다. 30년에 한 번씩 세대 간의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3번 90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50% 상속세 물고 남은 것에 또 50% 물고 마지막에 또 50% 물면은 그 사이에 증가된다 하더라도 가치가 얼마나 떨어집니까?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를 보셨잖아요.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12조 상속세 낼 때 편하게 냈습니까?
다 지금 막 주식 팔고 심지어 주택까지 팔아가지고 상속받은 주택까지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까지 세금을 냈잖아요. 지금 그것도 삼성이니까 버티는 겁니다. 지금 또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으니까 회복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알려져 있는 다 땡땡 뭐 소 있죠? 그 박 회장이라는 분이 44년생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 주식평가가 알려진 바로는 약 10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근데 본인이 주식을 70% 정도 갖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지금 82세죠. 20년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박 회장님이 100 몇 살에 돌아가신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재산은 줄어들지 않죠. 그러면 10조 재산이 더 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더라도 10조에 70% 갖고 계시면 7조에 할증과세 평가까지 하다 보면은 아마 세금만 4조 가까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4조를 세금 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이거는 기업이 반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유지하고 기업을 갖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치로 보면은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잡힌 통계치로 보면은 아마 영국 그리고 인도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 4위라고 그래요. 4위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국부유출이 되고 있는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지금 상속세에 대한 심각함을 여러분들이 그냥 국부유출을 다른 나라로 가셔가지고 그쪽 나라에서 이제 사셔야 되거든요. 국내 들어와서 거주자가 돼버리면 외국에 있는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으로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국내 거주자가 또 안 되면서 비거주자로 있으면서 외국에 있는 재산이 자녀들한테 물려가야 우리나라 세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아마 그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쪽 그리고 캐나다 쪽으로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없는 것이지 자산에 대한 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자산소득으로 과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속세가 폐지됐다고 없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상속세 세율이 높아요. 거기는 높은데 단지 공제액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보통 300억 내외 되시는 분들 미국 가면은 공제받고 나서 상속세 내실 돈이 없는 분들이 아마 나가는 것 같은데 정책 당국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국부 유출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머무르고 살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일시에 담세 능력도 안 되는데 지금 양도라면 양도세 내고 양도세도 얼마입니까? 거의 30년 이상 보유하고 다 있는 자산들이 세금이 30%잖아요. 양도세 30% 내고 그 다음에 또 상속세 50% 내면은 기본적으로 65%가 세금입니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 자산을 부를 가지고 계속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좀 고민들을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서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수 국민들이 행복하게 좀 지낼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가 세수 결손이 2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들은 4조의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게 조금 너무 무자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넥슨에 뭐 어떻든 그 불행하게도 사주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상속세가 얼마였습니까? 6조였잖아요. 6조. 그 6조라는 세금을 과연 어떻게 한 가정이 낼 수가 있습니까? 거기 결국 주식으로 전부 납부해가지고 국가가 2대 주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수명을 다 하고 기대수명만큼 사신 분들이 하면 세금에 대한 대안도 어느 정도 세울 텐데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계획된 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제 또 무슨 사고로 기대의 수명보다 짧게 단축돼서 내려올 수도 있고 2021년도 우리나라 상속세 세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때 바로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산업화 역군들이 기대수명이 거의 30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굉장히 상속세 세수는 증가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현재 수도권의 상속세 납부 인원이 13% 정도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20%로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상속세 재원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상속세 인원 20%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치들이 조금 조세 개편인데 상속세 개편인데 조금 그런 걸 반영해서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상속세 문제로 연명치료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회장님들도 그런 이유로 연명치료도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세금 때문에 부모님 생명을 연명치료하고 참 정말 이거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현실적으로 조금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부담을 줄여보려고 그 노력을 했었는데 국가가 그걸 2번씩이나 지금 져버려서 살아계신 부모님도 고통받고 그 다음에 옆에서 지켜보는 자녀들도 고통받으실 텐데 글쎄요 세금을 지금 와서
이걸 피하려고 또 1년을 글쎄 내년 임시국회에서 이걸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정기국회에서 다루어가지고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부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1년 이상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세금을 줄여야 될 것인가는 한번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의 금액보다도 자녀들 간에 화목하고 우애니까 더 지혜롭게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데 초점을 맞추셔서 갈등 없이 재산 분배를 잘 하셔서 그나마 세부담은 되지만은 갈등 없는 그런 상속이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